네, 안녕하십니까. 3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얼굴 보지 못하고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얼마큼 잘 이해했는지 또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풀고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좀 있네요. 4학년쯤 됐을 테니까 이제 좀 알아서 잘 하겠으려니 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거는 내가 희망사항인 것 같고 어, 원래는 2주까지만 진행을 하려고 처음에 계획이 잡혀있던 터라 좀 가볍게 하려고 했었는데 4주 동안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그동안 이론 설명을 내가 대략적으로 그냥 대충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 설명하고 하는 것은 오히려 오프라인 수업보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차근차근히 설명해 주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얼만큼 문제를 잘 풀고 이해를 하고 있는지 내가 확인을 할 수가 없었던 것들이 좀 아쉬운 것 같아서 이제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그때 다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2주 지나고 또 이런 일이 나타나지는 않겠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4주까지 끝나고 4주차까지의 과제를 좀 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괜히 쓸데없는 과제를 주면은 여러분들 시간만 버리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이 기하강학과 관련 임고 문제를 풀어서 정리해 올 것. 자, 풀어서 정리할 때는 문제와 그다음에 관련 내용 요약 그다음에 풀이 요게 이제 다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사실 제가 올려놨던 이 파일과 제가 풀어줬던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 거기 속하기 때문에 이거 이외에 다른 문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찾아서 보도록 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그 상과 그러니까 물체와 상의 관계에 대해서 내용 리뷰를 하고 이제 문제풀이를 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 중에 괜찮은 문제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거든요. 이게 괜찮다기보다는 좀 어렵다고 여러분들한테는 다가올 수 있을 만한 문제들을 몇 개를 골라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주차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4주차에는 다른 내용들을 강의를 조금 진도를 조금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그 물체 상해 관계에 대해서 두 가지를 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가우스 공식이라는 거를 유도를 했었죠. 요거를 어떻게 했었냐면은 단일 굴절면에서의 여기 굴절이 n이고 굴절이 n 프라임이고 여기 있는 P점에서 P점은 거리가 a고요. 그다음에 Q점이 있을 때 이 Q점까지 사실 점은 대문자를 주로 쓰기 때문에 얘가 B고요. P점에서 빛이 나가서 Q점으로 도달해 올 때 그때 요 원의 반경을 R이라고 하면은 그때 이 결과식이 A분의 N 더하기 B분의 N 프라임은 R분의 1의 N 프라임 빼기 N이다. 요게 이제 그 가우스 공식이었죠. 이때 부호 규약은 이제 부호 규약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요. 플러스인 경우를
생각하고 그거의 반대가 마이너스인 경우라고 보면 돼요. A 같은 경우는 굴절면의 왼쪽에 있으면 A가 플러스고요. B가 그러니까 상이 굴절면의 오른쪽에 상이 있으면은 B가 플러스가 된 거고요. 물체. 그 다음에 R은 이렇게 왼쪽에서 봤을 때 볼록, 즉 엄밀하게 과학적으로 말하면 곡률의 중심이 이 굴절면의 오른쪽에 있을 경우겠죠. 중심이. 이럴 때가 이제 R이 플러스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요것과 반대되는 상황은 즉 물체가 오른쪽에 있으면 마이너스, 상이 왼쪽에 있으면 마이너스, 곡률이 그러니까 왼쪽에서 봤을 때 오목한 경우, 그때가 이제 R이 마이너스인 경우죠. 이게 이제 가우스 공식이고요.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얇은 렌즈의 얇은 렌즈에 대해서 렌즈 제작자의 공식이었죠. 자, 요거는 볼록 렌즈, 오목 렌즈 다 해당되는 겁니다. 물체가 있을 때 상이 형성될 때 물체 거리를 P, 상거리를 Q, 여기가 물체고 요게 상일 때,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초점거리였죠. 초점거리. 이럴 때 그 결과적인 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P분의 1 더하기 Q분의 1은 F분의 1이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요 F라고 하는 값은 결과적인 값이었고, 요 F라는 값을 어떻게 우리가 썼었냐면은 여기 요 렌즈의 굴절률을 n이라고 해주면 n 빼기 1에 r 1분의 1 빼기 r 2분의 1이었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역시 또 P, Q, F가 플러스인 경우는 P는 물체죠. 물체가 렌즈의 왼쪽에 있으면 플러스, Q는 상이 오른쪽에 있으면 플러스, F는 볼록 렌즈면 플러스.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그거 이외에 다른 경우, 물체가 오른쪽에 있다, 그때가 P가 마이너스고요. 상이 왼쪽에 있다, 그거는 Q가 마이너스고, 오목 렌즈다, 그러면 F가 마이너스라는 거죠. 자, 요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요 식과 사실 요 오른쪽도 쓰지는 않고요. 요 왼쪽 식과 그 다음에 요 식, 요 두 가지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기하광학에서의 물체와 상의 관계에 대한 웬만한 그 문제들은 대부분 다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를 이제 경험이 많고 좀 많이 해본 사람은 빨리빨리 그 문제에다가 적용을 해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좀 오래 걸리는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과시하실 경험이 없잖아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오래 걸려도 하는 사람과 오래 걸려서 안 하는 사람으로 나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오래 걸려도 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요즘 어디 다니고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물어보면은 4학년 되면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텐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 이런 그 고리타분한 얘기는 넘어가더라도 지금부터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르는 거, 어려운 거 좀 제쳐놓고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임용고사 합격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좀 하길 바랍니다. 정 안 되더라도 올해 어느 정도 성취를 해놔야지 내년에 합격할 수 있는 여지가 높아지는 거고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의 희망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요. 그래서 광학은 그때 얘기했잖아요. 두 문제 또는 세 문제, 뭐 많아야 두세 문제, 또 두 문제 정도 나오게 되는데, 그 문제 보통 한 6점에서 7점 정도 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수업 시간에 웬만하면은 한 8, 90%는 준비를 해놓자 라고 생각하고
강의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벌써 절반 이상 다 했어요. 이 스넬의 법칙하고 지금 나온 요 두 개 공식 요거 가지고 일단 문제가 한 문제 또는 두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나름 깨끗하게 썼는데 그대로 지워야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놔둘까요? 예, 다시 잡고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21번 그 객관식 문제인데 조금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 문제였어요. 자, 요거를 축소를 해서 여기다 넣읍시다. 그림 가와 같이 얇은 볼록 렌즈를 작은 물체와 스크린 사이의 위치 P에 놓았더니 스크린에 상이 맺혔다. 이 상태에서 그림 나와 같이 스크린과 물체의 위치를 맞바꾸고 렌즈를 처음 위치 P에서 오른쪽으로 거리 D만큼 옮겼더니 스크린에 다시 상이 맺혔다. 물체와 스크린 사이의 거리는 L이다. 이 렌즈의 초점 거리는 얼마인가? 자, 여러분들이 이 온라인 수업 지금 얼마큼 하냐면은 그 원래 수업 시간에 한 어떻게 되는 거죠? 수업 시간에 절반에서 3분의 1 정도 수업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1시간보다 좀 적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온라인 수업은 보통 한 3분의 1 또는 4분의 1 정도 그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수업을 그냥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수업을 들으면서 멈췄다가 여러분들 연습도 해보고 멈췄다가 다른 것도 찾아보고 그런 모든 시간까지 고려해서 이 강의 시간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 문제를 지금 이제 풀어줄 거거든요. 원래 이제 수업 시간에 수업하면 이걸 듣고 여러분들한테 풀게 시켜요. 그러면 한 10분, 뭐 빠르면 10분이지만 한 20분 정도 수업을 여러분들 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그냥 공으로 20분, 뭐 15분 정도 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의미 없잖아요. 바로 저는 문제를 풀 텐데 여러분들은 이 시점에서 스탑 시켜놓고 한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꼼꼼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풀지 생각해보고 한번 풀어보는 거죠. 한 30분, 1시간 정도 풀어보고 그 다음에 제 설명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상강의나 이거는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문제를 다시 한번 잘 보면요. 지금 렌즈가 있고요. 렌즈가 있고 왜 자꾸 이게 찍히나? 렌즈가 있고요. 여기 물체가 있고 여기 스크린에 상이 맺혔어요. 그럼 우리가 얇은 렌즈 공식 있죠. P분의 1 더하기 Q분의 1은 F분의 1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렌즈의 초점거리를 구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초점거리를 F라고 하고요. F를 구할 겁니다. 주어진 거는 L만 주어졌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오른쪽에 D만큼 이동한다는 게 주어졌으니까. 그래서 물체 거리를 모르니까 우리는 그냥 물체 거리를 X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상거리는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전체 거리가 L이니까 L 빼기 X가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 스크린과 물체를 그대로 위치를 바꿉니다. 그러면 물체 거리가 L-X가 되고 상거리가 X가 되겠죠. 그러면은 스크린의 상이 안 맺힐 거예요. 그런데 얘를 D만큼 이동을 시켰습니다. 즉 원래 이 거리가 L 빼기 X인데 D만큼 이동을 해서 여기에 위치했으니까 이 거리는 뭐가 되냐면은 L 빼기 X 빼기 D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원래 이제 요게 X였는데 D만큼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으니까 요게 뭐가 되냐면은 X 더하기 D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놈이 요게 바로 물체 거리가 되는 거고요. 요게 바로 상거리가 되는 거죠. 여기는 얘가
물체 거리고 얘가 상거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얇은 렌즈에서의 렌즈 공식을 적용을 시켜주면 어떻게 되냐면 왼쪽에 있는 가에 대해서는 물체 거리가 그 식이 뭐였죠? 여기 조금 있어 잘 안 보이니까 P분의 1 더하기 Q분의 1은 F분의 1인데 왼쪽에 가에 대해서 적용을 시켜주면은 P가 X가 되겠죠. X분의 1 더하기 L 빼기 X분의 1은 F분의 1. 자, 나는요. 물체 거리가 L 빼기 X 빼기 D가 되겠죠. 빼기 D분의 1. 그 다음에 더하기 D분의 1은 F분의 1. 자, 요 식을 한번 잠깐 볼게요. 요 두 개의 식은 두 개의 식에서 주어진 거는 L과 D가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모르는 거는 X와 F를 모르는 거죠. 지금 모르는 변수가 두 개, 식이 두 개. 그러니까 뭐 이게 사실은 그 1차적으로 된 식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나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어쨌든 모르는 변수가 두 개고 식이 두 개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이거 푸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맡겼으면 좋겠는데 맡기더라도 제가 한번 풀어 이 시점까지 앞에를 못했다 그러면 이 시점에다 놓고 한번 풀어보자 이거 멈춰놓고 또 풀어보면 됩니다. 제가 그 다음 과정은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식을 전개를 해주면 통분해 가지고 쓰는 겁니다. x의 L 빼기 x분의 1은 f분의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식은 L 빼기 x 더하기 d 더하기 d. 그 다음에 이것도 잘못됐네. 위식은 L하고 여기 위에가 L이 되네요. 여기도 L이 되겠네요. F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은 LF는 X의 L 빼기 X가 되고요. 요거는 LF는 L 빼기 X 더하기 D X 더하기 D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얘도 LF고 얘도 LF니까 요거랑 똑같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오른쪽에다가 밑에다가 적어주면은 이제 풀어서 쓸게요. 그냥 씁시다. 지금 내가 가리키는 모습이 여러분들한테 안 보이고 적혀야만 보이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내가 어느 부분을 설명하고 어느 부분을 쓰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정리해주면 lx 빼기 x제곱이고요. 오른쪽은 lx 더하기 d 빼기 x 더하기 d의 제곱. 요거는 lx 더하기 ld 빼기 x제곱 빼기 2xd 빼기 d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lx 마이너스고 없어지면은 얘는 뭐가 되냐면은 2xd를 왼쪽으로 넘어가면 2xd는 ld 빼기 d제곱이고 얘는 l 빼기 d의 d가 되겠죠. 그래서 dd 없어지면은 x는 2분의 l 빼기 d가 됩니다. 자, 요 식을 우리가 구하는 거는 l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대입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l은 우리가 구하는 거는 f잖아요. 구하는 거는 f이기 때문에 f는 l분의 1에 x의 l 빼기 x가 되는 거고 얘는 l분의 1에 2분의 l 빼기 d 곱하기 l 빼기 2분의 l 빼기 d 이렇게 되면은 2l분의 l 빼기 d고 요거는 2분의 l 더하기 d 그래서 4l분의
L제곱 빼기 D제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몇 번이 답이냐 하면은 L제곱 D제곱 요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푼 거보다 여러분들이 더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푼 방법은 그냥 어떻게 해도 풀린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려고 했던 거였고, 여러분들은 이거 말고도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산수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이 시스템을 렌즈 공식에다가 적용을 할 수 있냐, 그게 이 문제에서 어떻게 보면은 핵심되는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말고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더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 두 번째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번 문제냐면은 2014년도 자, 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봐야 돼요. 물론 이제 이 문제도 답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를 답을 쉽게 구하는 과정으로 그렇게 찾아서 하게 되면은 다른 문제가 나면 또 해결을 못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를 아주 근원적으로,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리로 생각해서 꼼꼼하게 해결해 나가는, 그거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다른 식으로 적용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바닥이 초점고리 OF가 F인 오목거울로 된 그릇을 나타낸 것이다. 오목거울의 중심으로부터 거리 OP가 EF 떨어진 위치피의 물체를 놓고 굴절률 20N인 액체를 O부터 F까지 채웠다. O로부터 물체의 상까지의 거리를 구하시오. 단 공기의 굴절은 1.0이며 물체의 길이는 그릇의 폭과 F에 비해 매우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체의 길이가 작다라고 하는 것은 근축광선을 근사하기 위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 문제를 다시 보면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거냐면 여기 오목거울이 있어요. 오목거울을 이렇게 빗면을 아래쪽에다 쳤다는 얘기는 위에서 봤을 때 거울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목거울의 초점이 여기입니다. 자, 초점의 이 초점 거리가 F라는 거죠. 그리고 요 지점이 O고요. 이 초점이 바로 F라는 지점입니다. 자, 여기에서 F의 2배가 되는 요 P점, 그러니까 요 길이가 이 F인 곳에 이 지점에다가 물체를 놨던 거예요. 물체는 빨간색으로 할까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상을 구하는 건데, 이 상이 어떻게 될까? 상의 위치 어떻게 될까요? 상의 위치 구하는 방법. 렌즈 공식이라고 하는 게 사실 거울 공식 우리가 따로 하지는 않았었는데, 똑같습니다.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F분의 1 똑같고요. 이 오목거울 같은 경우는 물체가 왼쪽에 있으면 플러스고요. 상이 왼쪽에 있으면 플러스고, 오목거울이면은 플러스고요. 볼록거울은 반대가 됩니다. 거울은 기본적으로 실상 같은 경우가 왼쪽에 맺히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A가 물체 거리가 EF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B는 이제 구할 거고요. F는 여기는 F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집어넣어 주면은 EF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F분의 1. B분의 1은 F분의 1 빼기 EF분의 1. 그래서 EF분의 1. 그래서
B는 EF. 즉 뭐냐면은 상도 여기에 생깁니다. 그대로 뒤집혀 생길 것 같아요. 물체와 이 광선 추적을 해보면은 이게 돌려서 그런데 얘를 90도만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그림을 그리면 여기가 F고 2배 되는 지점이 오목골의 사실은 중심이죠. 그러니까 중심에 있는 경우예요. 나중에 이런 경우 문제가 공교롭게 그땐 굴절이지만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물체가 여기 있으면은 물체가 2배 되는 곳에 있었을 때 광선축을 그리면 평행하게 온 거는 어디로 지나요? 초점을 지나죠. 초점을 지난 곳은 평행에 가죠. 그래서 상이 여기 생깁니다. 그래서 물체의 위치와 상의 위치가 똑같은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그런 경우인데 지금 이제 이 문제는 이 경우가 아니고요. 여기였는데 굴절률 n인 물체를 이 그릇으로 이렇게 놓고 여기에다가 물을 이만큼 밑에서 할까요? 굴절률 n인 물을 이만큼 채운 겁니다. 지금 문제사항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채우면 어떡하지? 이걸 채우면은 길이가 짧아진다 그랬는데 그럼 물체 거리가 어떻게 되는가? 물체 거리가 F에다가 n분의 F만큼 n분의 1만큼 또 줄어들고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헷갈리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상도 짧아지는 거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들은 물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을 거예요. 아직 저도 이제 그렇게 풀어보진 않았는데 그런데 이 문제는 그렇게 풀지 말고요.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 어디 갔냐 요 문제 풀 때 이 가운데 있는 이 물체를 없다고 생각하고 공기로 바꿔가지고 푸는 방식으로 하지 말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각각의 면, 렌즈 이 4번의 굴절이 일어나는 상황으로 해결하라고 했었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쪼개야 됩니다. 어떻게 쪼개냐? 첫 번째, 공기에서 물로 굴절되는 상황. 그거는 여기죠, 여기. 그럼 굴절돼서 상의 위치를 구할 수 있죠. 그럼 요 상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요 상이. 이 상이 두 번째 오목거울에 의한 상을 구할 때 바로 요 상이 바로 물체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에서. 다음 세 번째로는 처음 물체가 들어와서 여기 있는 그 수평면 이 면에서 굴절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거울에서 반사가 일어나고 나가다가 다시 한번 굴절이 일어나죠. 이번에는 물에서 공기로 진행하면서 굴절되는 상황. 요 세 가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계속 얘기했었죠. 한번 반사나 굴절이나 해서 상이 만들어지면 그 상이 다음 굴절이나 반사면의 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이 다시 물체가 되고 또 상구하고 또 그 상이 또 다른 물체가 되고 또 상구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 반복할 때마다
그 단일 굴절면에 의한 굴절 또는 그 뭐 반사 같은 경우는 오목거울 볼록거울에 의한 반사 또는 그 이 뭐죠? 그 오목 렌즈 볼록 렌즈에 대한 굴절상 그것들을 한꺼번에 다 적용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하고 3번은 단일 굴절면에 의한 굴절이죠. 그때는 가우스 공식 또 까먹었죠. 가우스 공식 까먹었으면은 기억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억을 하겠어요. 그렇죠? 써놔요. 포스트잇 같은 데 적어놓고 붙여놨다가 계속 문제마다 갖다 붙여놓고 쓰면 돼요. 공식은 언젠가는 외워지는데 안 외워지면 나중에 한꺼번에 외우면 되거든요. 시험 보기 전날 외우면 되는 거니까 그때까지 물론 그 전에 웬만하면 다 외워지긴 하는데 그 전까지는 계속 붙여놓고 보면 돼요. 익숙하지 않으면 그 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용어라든지 공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문제 잠깐 영상 끊고 영상이 너무 길면은 한꺼번에 그 합제하는데 오래 걸려가지고 영상을 잠깐 끊어놓고 다시 이어가지고 풀도록 하겠습니다.